YTN 뉴스라이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강남 납치 살해 사건과 관련해 범행의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구속된 피의자들의 입에서 유의미한 진술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경찰이 주목하는 건 바로 이 진술입니다. 자, 다 보시겠습니다. 이 씨가 4천만 원의 착수금을 받았다. 바로 이 부분인데 이 씨가 주범인 줄 알았는데 누군가 돈을 주고 범행을 사주했다라는 뜻이거든요. 청부살인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수사의 초점은 윗선은 누구인가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유모 씨 부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가상화폐 문제로 법적 다툼을 벌여왔던 인물들입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윗선으로 지목된 건 피해자 A씨와 가상화폐 문제로 법적 다툼을 벌여온 유모 씨 부부였습니다. 사건 발생 전 A씨와 U씨 부부는 P코인을 홍보하며 투자자를 끌어모았습니다. 그런데 P코인이 지난 2020년 상장된 직후 10,000원까지 올랐다가 한 달여 만에 1,000원대까지 폭락하면서 작전 세력에 의한 투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후 A씨와 U씨 부부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큰 갈등을 빚었습니다. 윗선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U씨 부부를 출국 금지하고 이들 계좌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납치됐던 차량에서는 마취제 성분이 묻어있는 이 주사기가 발견됐습니다. 피해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새벽 3시 반쯤에 마취제를 놓았다고 합니다. 그때까지는 피해자가 살아 있었다는 뜻이기도 한데 늑장 대응에 대한 질타를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취제 말입니다. 일반인이 쉽게 구할 수는 없죠. 주범으로 지목된 이모 씨의 아내가 성형외과에 근무합니다. 경찰이 압수수색을 이어간 이유입니다. 이어서 김다현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성형외과입니다. 이 병원은 납치 살해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이모 씨의 아내가 간호사로 일하는 곳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를 충북 청주 대청댐까지 데려온 뒤 코인과 현금이 든 계좌 정보를 알려달라며 주사기로 살해 위협을 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나온 이 진술이 맞다면 새벽 3시 넘어서까지 피해자가 살아있었다는 의미로도 해석됩니다. 그런데 경찰이 전국 차량 수배 시스템에 범행 차량을 등록한 건 새벽 4시 57분쯤. 결국 경찰 대응이 더 빨랐다면 이번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었을 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자, 오늘 구속된 피해자 3명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할지를 결정하는 신상공개위원회가 열립니다. 다음 소식 보시겠습니다. 원룸의 청소함, 건물의 창틀, 이렇게 흔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 곳들에 마약을 놓고 사라지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 SNS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마약 거래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이렇게 점조직 형태로 움직이기 때문에 검거하기가 힘듭니다. 잡혀도 총책보다는 구매한 사람이나 중간 판매상이 잡히죠. 자, 그런데 이례적으로 유통 총책임자가 검거됐습니다. 제가 이 장면 보여드리려고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 마약 중간 판매상으로 위장한 경찰 2분입니다. 나비처럼 날아서요. 매처럼 총책을 낚아챘습니다. 이 장면 직접 보셔야겠죠? 이성우 기자입니다. 잠복 경찰이 탄 차량이 외제 승용차 앞으로 접근합니다. 같은 시간 외제 승용차 옆을 지나가던 남성이 갑자기 차로 달려가더니 운전자를 붙잡습니다. 차에서 내린 경찰도 합세, 운전자를 차 밖으로 끌어낸 뒤 체포합니다. 체포된 운전자는 중국 국적 48살 이모 씨로 마약을 국내에 유통한 책임자입니다. 이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중국에서 밀 반입한 필로폰을 중간 판매상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돈을 있는 것처럼 보냈고 그 보낸 돈의 양만큼의 가짜 돈을 만들어서 마치 진짜 필로폰을 구매할 것처럼 행동을 해서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양을 밀수입하게 되면 적발될 수 있으므로 100g 소액으로 해서 소량으로 해서 밀수입하는 그러한 수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씨 검거 당시 2,3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60여 g을 현장에서 압수했습니다. 이거 마시면 집중력이 좋아져요. 학생, 길 가다가 이런 유혹을 받으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어제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성인 남녀 2명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집중력 강화에 좋은 음료수라면서 시음을 권한 건데요. 여기서 마약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경찰이 쫓고 있는 성인은 40대 남성과 20대 여성 이렇게 2명입니다. 어제 오후 강남 학원가에서 시음 행사로 위장하고 학원에 가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이거 마시면 집중력이 좋아진다. 한번 마셔봐라. 이렇게 정체불명의 음료를 건넸다고 하네요. 의심 없이 음료를 마신 학생 2명은 어지럼증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놀란 학부모들은 우리의 몸이 이상하다면서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조사해 보니 실제 음료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된 겁니다. 경찰은 수상한 사람이 건네는 메가 ADHD 상표가 붙은 음료는 마시지 말아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또 혹시나 추가 피해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강남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전국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방송 보시면 유사한 사례 겪으신 분들은 바로 경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단지 쉼터에서 이 라면을 먹으려던 초등학생이 흉기로 피습당한 사건이 있었죠.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라서 흉기를 휘둘렀대요. 라면 먹으려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말이죠. 서로 아는 사이도 아니었습니다.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건데 과연 그럴까요? 흉기는 왜 미리 준비했고 옷차림은 왜 온통 검은색이었을까? 석연치 않은 정황은 경찰이 수사를 통해 밝혀야겠죠. 사건 사고들 잠시 후에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 보고 오시겠습니다. 애들끼리 싸우고 화폐가 났나 하고 있었는데 이제 학원 끝나고 오는 길에 전화를 받고 하니까 여기서 칼부림이 났다고. 경찰은 그대로 달아난 남성의 동선을 주변 CCTV를 이용해 역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특정된 용의자 10대 고등학생 A군은 결국 사건 발생 15시간 만에 자택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목 부위를 다친 피해자는 입원 치료를 받고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군은 과거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랐다며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